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게임 문명, 위험하지만 배워야 할 숙명, 포노사피엔스 읽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게임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게임 기업인 텐센트가 세계 10대 기업 리스트에 오를 만큼 이제 게임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그러니 그 본질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제 생각에 많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려를 표한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너무 심각해서 그렇게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도 100% 동의한다. 게임의 중독성은 정말 위험하다. 사실 고백하건대 나도 유학시절 처음 인터넷 게임을 접하고 너무 심취해서 거의 한 달간 공부는 제쳐두고 게임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 다행히 잘 극복해서 무사히 학위 과정을 마치기는 했다. 이때 그 중독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귀국 이후 교수가 되어 학생을 지도하면서도 게임에 중독된 학생을 지도하느라 애를 먹은 적도 많다. 게임에 중독된 학생은 눈빛부터가 다르다. 충혈되고 피곤해하고 온통 게임에만 집착하게 된다. 헤어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의학치료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게임 자체를 법으로 금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미 게임은 인류의 30% 이상이 즐기는 새로운 오락 문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언제 또 어느 곳에서든 결국에는 게임 문화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다는 적절히 잘 절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독은 피할 수 없다. 인류에게 중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가장 오래되었고 그 부작용도 그 심한 것이 술과 담배, 도박이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아예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특히 술의 경우 타인에 대한 피해도 엄청나다. 퇴근 술에 취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갈수록 늘고 있고 그 피해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만큼 잘못된 음주 버릇은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삶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큰 문제이다. 그렇다고 주류 판매를 아예 금지하지는 않는다. 잘 즐길 수 있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도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게임이라는 낯선 중독 문화를 만나면서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야단치고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더 고민은 깊다. 부모가 눈앞에서 못하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친구들끼리 있을 때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과 가능성을 나누어 잘 가르쳐야 한다. 우선 게임이 중독성이 강하고 그래서 잘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야 한다. 할 수 있다면 부모가 함께 게임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함께 공부도 하면 더욱 좋다. 중독이 심한 문화일수록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하니까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라면 위험하다고 할 이유도 없다. 게임을 재미있어 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왜 게임이 그렇게 인기가 높은 건지, 히트하는 게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석해서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관련 산업과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사실 게임 관련 산업의 생태계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직업도 개발자와 프로게이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해졌다. 많은 청소년들은 게임 방송을 통해 새로운 게임을 접한다.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크리에이터들은 대부분 게임 방송을 통해 성장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수십억을 버는 프로게이머이며 게임 방송 MC, 프로그램 PD, 게임 방송 카메라맨, 게임 기획자, 전문 마케터 등 새로운 직업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유튜버 중에는 게임 방송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 세계 최고의 유튜버 퓨디파이도 게임 방송으로 1년에 수천만 달러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 방송 대표 유튜버 대도서관이 2017년 신고한 소득액도 17억 원이라고 하니 얼마나 커다란 시장 생태계가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부모님들도 이런 게임 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인지해야 한다. 게임 문화를 즐기는 동시에 게임 산업의 확산 원리를 이해하며 어려서부터 사업 기획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신산업들은 대부분 그 출발점이 게임 산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후 공부에 취미를 붙여 다른 분야를 전공하게 되어도 많은 도움이 된다. 최근 프로게이머나 게임 방송, 유튜버가 되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부모님들이 참 많다. 무조건 암기해야 하는 공부만 시키는 것이 꼭 미래 사회를 위한 정답일까?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걸 매개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직업 세계를 공부하게 된다면 훌륭한 산교육이 될 수 있다. 게임 산업은 팬덤을 형성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다. 아무리 광고를 퍼붓고 사람들을 동원해 다운로드 수를 늘려도 경험한 사람이 팬이 되지 않으면 인기는 곧 시들어버린다. 킬러 콘텐츠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말 치열한 경쟁터다. 그러니 이 산업의 본질을 잘 이해하면 디지털 소비 문명의 성공 요인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아이가 한창 게임에 빠져 있을 때 그 친밀감을 이용해 인기 게임의 성장 배경, 매출 규모, 단계별 성장 전략, 킬러 콘텐츠, 관련 산업, 이벤트 규모, 최고의 게이머 등을 조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학습하자.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중독되어 훌륭한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도 있다. 게임 중독에 의한 손실을 커버할 만큼 훌륭한 학습이 될 것이다. 공부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자극제는 관심이고 재미이다. 위험하지만 배워야 한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의 숙명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과 보살핌만 있다면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다. 확신이 안 설 때는 우리가 청소년일 때 어떤 것들에 중독되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 매일 술만 마시는 게 자랑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에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있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당구에 미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술과 당구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로 만들면서 현재의 자리에 왔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힘이 있다. 그들의 문명의 눈높이에 맞춰 어른이 함께 호흡해주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 확신한다. 예, 오늘 호모 사피엔스는 여기까지 읽고 오늘 7월 9일 화요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읽어야 될 책이 세이노의 가르침. 이거 좀 천천히 되는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 학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학력이나 학벌이 빈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학력, 어느 수준까지 공부했는가를 말한다. 학력은 있는데 학벌, 인류대학을 나왔느냐를 따진다.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학벌이 중시되는 집단은 가능한 한 멀리해라. 학벌이 중시되는 집단은 가능한 한 멀리해라. 한국 사회에서 학벌과 학력은 파벌을 만드는 구심점이 되며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 학벌이 신통치 않으면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제쳐진다. 학벌 쟁쟁한 인사권자들이 이류대 졸업자들의 서류들을 거들떠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류 학벌로 길을 쓰고 일류 학벌 집단에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좌절하거나 그 집단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들어간다고 해도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만다. 자신은 스스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여도 학벌로 만들어진 학연의 벽을 뚫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니나 마나한 대학을, 그것도 대학원까지 기쓰고 다니면서 취직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벌이 약한 사람이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98년 초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풍비박산 나면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시절, 내가 경영한 외국 법인에서 신입 여직원들이 필요하여 이른바 인류대 취업실에 공고를 부탁하였던 적이 있다.
자격은 영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이었다. 예상대로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제출된 이력서 중에는 내가 학교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지방대 졸업자가 한 명 있었는데 영어나 컴퓨터 모두 상당한 실력을 객관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흥미를 느껴서 면접 대상자에게 포함시켰다. 그리고 면접에 나는 그 지원자에게 물어보았다. 인류대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를.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저는 지방대 출신이지만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인류대 졸업자보다 더 많이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에게는 면접 기회조차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울로 밤기차를 타고 와 서울의 유명 대학교 취업 게시판들을 살펴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다른 면접 대기자들은 만나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웬걸 그녀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어 내 회사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예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오래전 무역학과 출신들을 신규로 공개 채용하였을 때의 일이다. 물론 인류대 무역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들이 뽑혔다. 그리고 얼마 후 내게 소포 하나도 배달되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던 어느 지방대 출신 학생이 보낸 것이었다. 열어보니 두껍고 낡은 노트 몇 권이 들어있었다. 그 노트들에는 그 학생이 한창 시절에 수년 동안 무역회사들을 발로 찾아다니며 얻어낸 무역 실례들과 각종 무역 서류들의 형태와 작성 기법 그리고 실무적 주의사항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동봉된 편지에는 저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과 900점에 가까운 토익 점수 사본이 들어있었다. 나는 갑자기 이미 새로 채용한 녀석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지만 어쩌랴. 결국 그 학생을 내가 알던 외국계 기업에 강력히 추천하였고 그는 당연히 채용되었는데 불과 7, 8년 만에 부장이 되었다. 그 뒤 회사를 옮겼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전공은 돈 버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문학과였고 학점은 전혀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제 아무리 실업률이 높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라 할지라도 막상 경영자들의 말을 들으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고민이다. 대학 도서관들의 대출 서류 목록에서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면접 기법은 학원에서 배우고 자기소개서는 대행업소에서 맡기는 젊은이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야 한다고 핑계를 댄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은 전산학과 출신을 채용할 때 인류대 졸업생을 뽑지 않는다고 했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도 했던 내 경험으로도 그렇다. 전 과목 모두 잘하는 사람은 정작 필요한 업무에서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히려 인류대가 아닌 이류대의 전산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인류대 출신을 선호하는 회사는 이미 인류대 출신들의 자리를 잡고 있는 대기업들이 더 많다. 학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경영자들 중 대학 출신이 많은 이유는 그 기업들의 속성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고졸자들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라. 학벌이나 학연이 보잘것없다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 역시 그랬다. 분명히 말한다. 대졸자들이 대학에서 보내는 4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어느 한 분야에 홀로 파고든다면 그 어떤 분야에서건 대출자보다도 더 큰 실력을 갖추게 된다. 나의 경험담을 말해보자면 군 제대 후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 1년을 가르치게 되었다. 높은 보수를 받으려면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했고 영어 실력이 필요했다. 당시 나는 대학생도 아니었고 영어도 못했다. 하지만 영어를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씩 4년간 공부한다면 도사가 된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2시간씩 4년, 하루에 4시간을 하면 2년, 8시간이면 1년, 16시간이면 6개월, 18시간이면 6개월도 안 걸린다는 말인데 한번 미쳐보자. 그 기간 동안 나는 몸을 움직이며 피곤해지고 밥도 많이 먹게 되면 졸음이 오게 되므로 외출이나 목욕도 하지 않고 오줌통에 소변을 보고 하루에 2끼를 채소량만 먹으며 혼자서 영어에 미쳤고 5개월을 치른 첫 토플, 요즘의 토플과는 다르다 해서 570점 이상을 받았다. 얼마 후 나는 그 점수를 갖고서 미 8군에 있는 미국 대학 분교에 들어갔고
누가 미8군 내에 있는 대학 분교를 알아준다는 말인가? 그 점수를 학부형들에게 보여주면서 고3 학생도 가르칠 수 있었고 토플 점수를 계속 올려나갔으며 닥치는 대로 갖가지 분야를 공부하였다.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돈을 쫓아다닌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 예를 들어 대리운전은 제 아무리 수입이 좋아 보여도 시간당 인건비는 많이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빚이 많다면 땡전 한 푼 없다면 그 일을 해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그리고 난 뒤에는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워라. 봉급이 적더라도 길을 쓰고 그 일을 해라. 거기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학력이나 학벌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 학벌이 신통치 않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칼과 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아라. 이러한 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결국 이 문제는 한가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일 뿐이다. 일상에 쫓겨 시간이 모자란다면 과감히 6개월 이상을 그 일상에서 벗어나라. 휴학도 좋고 휴직도 좋다. 백수라면 더 좋다.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그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온다라. 라면 한 개도 많다. 그냥 씹어 먹어라. 그리고 스스로 독립하거나 중소기업 같은 작은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회사라는 곳에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일 전체를 배우게 되며 길거리 지식을 얻게 되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만이 중소기업의 천국인 이유는 직원들이 일을 배워 자꾸 독립하기 때문이다. 극복해야 하는 것은 체념과 게으름이다. 학벌이 좋건 나쁘건 부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놓고 벌이는 게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 게임에 대한 문외한이라면 아동도서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같은 쉬운 책부터 읽어보라. 하루에 3시간 이상 자기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라. 학벌이나 학력이 없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학벌이나 학력이 없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중고교 시절에 학급 석차가 계속 밑바닥이었고 그 어느 과목도 잘하는 것이 없었으며 지능이 평균보다 10% 이상 아래인 경우에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숙련도와 몸값이 조금씩 증가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날파리들을 조심하여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내일 또 만나요.